종일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잇따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모레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내 자치단체의 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내 모든 지자체가 보안에 문제가 있었고 청주시를 포함해 4개 자치단체는 기관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는 추모 기간을 선포하고 도보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도보 행진 마지막 날에는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부트캠프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해 취업을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충북에서는 청주대와 충북보건과학대가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도내 곳곳에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옥천에서는 산 비탈면이 무너져 50대 남성이 실종됐다 수색 10시간 만인 조금 전 7시 10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트레일러에서 맥주병이 쏟아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와중에 청주 오창의 플라스틱 용기 공장에서는 큰 불이나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경사면을 삽으로 긁어내고 굴착기는 쌓인 토사를 걷어냅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옥천군 옥천읍의 한 주택 인근 산 비탈면이 무너져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종일 수색 작업을 벌인 소방당국이 매몰된 남성을 발견했지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오전 9시쯤에는 옥천군 청산면의 한 군도에서 낙석이 발생해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5분쯤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옥산휴게소 인근에서 트레일러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승용차와 윙바디 화물차 2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맥주병이 쏟아져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충북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불은 다른 창고동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0분 만에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2단계로 상향 발령해 총력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기 지게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직원들이 소화기로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연기만 쭉 났지. 그러니까 이제 초기 진압하려고 소화기로 왔는데 초기 진압이 안 돼. 119 막 부르면서 초기 진압한 거지. 다행히 직원들은 즉각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뒤편으로 다 연소 저지를 하기 위해서 소방차라든가 대원들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충북소방에는 33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더 예보돼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이번 주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는 내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충주댐 수문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정오부터 발전 방류량을 기존 350톤에서 770톤으로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충주댐 수위는 127.8m로 홍수기 제한 수위 138m에 10m가량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15일이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됩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는 오늘부터 참사 1주기 추모 기간을 선포하고 도보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억센 빗줄기를 맞아가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들이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나흘 동안 이어질 기억과 다짐의 도보 순례. 행진에 함께하지는 못했어도 참사 1주기를 맞아 836명의 시민과 147곳의 단체, 133명의 국회의원도 1주기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는 15일이면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 생존자들은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싸워가며 지난 1년을 견뎌왔습니다. 물이 천장까지 다 차서 지금 저 위에 보이시는 저 철제 구조물, 저거를 잡고 같이 탈출도
노력을 했지만 저는 어떻게 빠져나왔지만 공순자 형은 유족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1년 만에 다시 찾은 궁평이 지하차도에는 구명봉이 설치되고 펌프 시설도 재정비됐지만 가족을 잃게 한 참사의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당시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축조한 현장 수장과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고 단체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된 사례가 없고 그 수사 과정은 단 한 번도 유족들에게 공개된 바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수사 과정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검찰 당국도 답답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정치권도 다시 한번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관철시켜서 이 자리에 계신 희생자분들, 생존자분들의 환을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는 나흘 동안 청주 도심을 걸어서 행진하고 도보행진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에는 충북도청 앞에서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추모 주간 전 직원에게 추모 리본을 달고 회식과 유흥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도내 자치단체 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 정부 합동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보안에 문제가 있었고 청주시를 포함해 4개 자치단체는 기관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개 서버가 가짜 카드 결제 피싱 사이트로 이용됐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한 해커가 악성 파일을 심어 2주간 개인정보 89건을 탈취한 것입니다. 청주시는 경찰과 국정원의 통보를 받고서야 해당 사이트를 웹서버에서 차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청주시 정보 시스템 61개를 대상으로 해킹 진단과 점검을 벌인 결과 141건의 공격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시스템 권한 획득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 유출 22건, 악성 코드 21건, 비인가 접근, 홈페이지 변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화벽 설치 같은 보안 관리도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를 비롯한 음성군과 증평군, 제천시 등 4개 군이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를 포함한 도내 자치단체 모두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 나머지 6개 군은 방화벽 등을 운영하면서 보안 장비 차단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자치단체별로 1년 넘게 9만 건이 넘는 유해 IP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시민들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도내 시군 의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보안교육 강화 등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주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당내 경선에 불복하고 김나구 의장이 충주시 의장에 당선된 데 이어 오늘은 상임위 구성을 놓고 정회에 정회를 거듭하는 등 여야 의원들 간 명분 없는 자리 나눠먹기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의 마지막 날, 개회 5분 만에 정회가 선포됩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회가 멈춰선 겁니다. 4시간 40여 분 만에야 속개됐지만 민주당 몫으로 사전 협의된 행정문화위원장에 국민의힘 고민서 의원이 당선되면서 또다시 정회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10분 만에 속개된 의회는 산업건설위원장에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 신효일 의원이 당선되면서 또다시 정회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이어지는 상임위원장 투표에도 정회 요청은 거듭됐고 의원들 간의 막말과 고성도 쏟아졌습니다. 말 조심해요. 예? 아무리 그렇게 말을 갖다 강만식으로. 의원 상호간에 지금 골마 있기 때문에 상처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제가 더 노력을 해서. 지난주 국민의힘은 의원 총회를 열어 강명철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 불복하고 출마한 김나고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장에 당선되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충주지역위원회는 김나고 의장과 박혜수 의원에 대해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파행을 거듭하며 후반기 원 구성은 마무리됐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 간에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갈등의 골은 후반기 의회가 걸어갈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와 디지털 영상 자서전 사업을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가 무이자 상환하는 충북형 의료복지제도로 지난달 기준 79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도민 개개인의 삶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 자서전은 지금까지 8,200여 건이 촬영됐습니다. 이 밖에 옥천군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증평군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올 1학기부터 1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첫 시행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은 1학년 학부모 64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91%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사교육비가 경감됐다는 답변 비율도 83%에 달했습니다. 또 늘봄학교 재참여 의향도 92%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첨단 산업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교육부가 주관하는 부트캠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트캠프는 영어로 신병훈련소를 뜻하는데 대학과 기업이 협업해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올해 충북에서는 청주대와 충북보건과학대가 여기에 선정됐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부트캠프는 대학이 기업과 공동으로 취업 희망 대학생을 대상으로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육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1개 분야에서 10개 대학이 선정된 부트캠프가 올해는 5개 분야 32개 대학으로 확대됩니다. 충북에선 청주대가 반도체와 항공우주, 충북보건과학대가 2차 전지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청주대는 네페스 등 기업과 협력하고 항공우주 분야에선 RH-포커스 등과 함께 첨단 항공 모빌리티, MRO 등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LG에너지솔루션 등과 손잡고 2차 전지 전문 인력을 키웁니다. 청주대와 충북보가대는 향후 5년간 각각 140억 원과 70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트랙, 그리고 하나는 가망 인증과 MRO라고 하는 트랙. 이 트랙에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시키는 거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장학금과 취업 연계 2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교육의 방식이나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그리고 지역의 인재들을 저희 쪽으로 바로 영입할 수가 있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청주대와 충북보건과학대의 부트캠프 선정은 두 대학이 일찍부터 학과 개편을 통해 미래 산업 인력 수요에 대비해온 성과라는 게 대학가의 평가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된 7월 첫 주 충북 지역 기름값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충북은 1,692원, 충남 1,681원, 대전 1,679원, 세종 1,675원입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충북은 리터당 1,521원으로 조사돼 다시 1,5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배터리 전문 제조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올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결과 매출은 6조 1,619억 원, 영업이익은 1,95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9.8%와 57.6% 감소했습니다. 한편 올 1분기 매출은 0.5%, 영업이익은 24.2% 증가했습니다. 충북의 칼국수 가게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이 최근 인허가 데이터와 개폐업 데이터 등을 활용해 칼국수 가게 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0명당 가게 수로 환산한 충북의 칼국수 가게는 5.6개로 강원과 제주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칼국수가 해장 음식으로 애용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2024년 상반기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세종시장을 제외한 전국 시도지사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는 긍정평가 44%, 부정평가 37%를 기록해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낮은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친일파 발언과 산불 술자리 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5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1%포인트입니다. 22회 월악산 송계 양파축제가 오늘 12일부터 사흘간 제천시 한수체육문화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월악산 양파 영농조합법인이 매년 양파 수확 시기에 맞춰 여는 행사로 직거래 판매장과 양파 요리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송계 양파는 맛과 저장성이 좋아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천범삼 충청북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옥천 출신으로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고위직에 오른 천범삼 부교육감은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늘봄학교 도입과 교사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 각종 현안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가 모두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고 청주시와 음성, 증평, 제천시는 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유사시 사이버 공격은 시민 불편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요.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함께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경각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